BGP의 어트리뷰트 정보로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IPv4죠. IPv4는 기본적으로 얘가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IPv6도 있고, 여기에 뭐 MDT라고 하는 그 멀티캐스트 라우트도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VPN v4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얘는 디폴트로 하나 항상 해놓는 거지만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VPN v4라고. 이거의 네이버십이 누구하고 맺어 있냐면 3번하고 맺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샌드 커뮤니티를 반드시 익스텐드로 서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확장해서 거기다가 VPN 정보를 넣어가지고 사용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반드시 샌드 커뮤니티. 그러니까 핵심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물론 이 글로벌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부분은 있죠. 에이스 넘버 같은 거라든지 업데이트 룩백 이건 공유하고 이렇게. 지금 포인트는 이거 없어도 돼요. IP 버전 4 이거 없어도 돼요. 포인트는 VPN v4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아무리 없어요. R3도 가보면 핵심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 부분. 이제 쇼 IP, BGP 이렇게 하잖아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V4를 보여주는 겁니다. 관계를 IPv4 네이버 관계를. 근데 이제 VPN v4가 들어가면 쇼 IP, BGP, v4이라는 명령을 대신합니다. 그럼 이거는 VPN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네이버들에 대한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VPN v4 같은 경우 이 명령을 쓴다는 거죠. 이 명령을 쓴다는 얘기죠. show IP, BGP, VPN v4, all summary. 그러면 네이버 관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누구하고 맺는다고요? P하고 P 간에 맺습니다. P 라우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 일단 뭐가 된 거냐면 백본 준비가 완료가 된 거예요. 가장 작은 레벨의 토폴로지에서. 백본.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죠?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VPN 서비스 해야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L3 VPN을 이제 올릴까 합니다. 어이, 수치창이 날아가 버리네. 에이, 참. 자, 이거 똑같은 토폴로지입니다. 똑같은 토폴로지죠. 예. 요거, 요렇게 된 거만 내려왔을 뿐이지, 똑같은 토폴로지고요. 제가 정말 글로벌 컴피그를 찾아 헤맸는데도 못 찾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저장하면? 이게 지금 제가 그 베타 버전 쓰는 거거든요. GNS3의 지금 베타 버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또 베타 버전이 이거가 제일 좋더라고요. 한 화면에 다 나오는 거. 응, 탭 되는 거. 원래 안 돼요. 공식 버전은 안 돼요.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CE 구간을 연결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운데가 엠페리스 구간인데 이 두 회사 CE 구간을 서로 연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CE 쪽의 입장,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그냥 전용 회선이죠.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 전용 회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라우팅, 자기 내부 라우팅이 이렇게 양쪽에 두 군데가 4.0하고 5.0가 있는데 이거를 서로 라우팅 하는 거죠. 그죠? 얘의 관심은.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내부적으로 뭐 IGP 쓸 수 있잖아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 CE 구간하고 MPLS 구간의 가장 좋은 프로토콜은 BGP예요. 셋업이 가장 간단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 요 네트워크하고 요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을 때 예전에 전용회선 서비스 받아가지고 양쪽에 OSPF로 서로 연결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보세요?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OSPF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얘가 뭐 OSP를 쓸 수도 있고 IGRP도 쓸 수 있고 스태틱도 쓸 수 있고 뭐 BGP를 쓸 수도 있고 립을 쓸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 라우팅을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여기 CR4 쪽을 한번 보면 R4를 이렇게 갔더니 라우팅인데 OSPF를 올렸네요. OSPF를 올렸네요. 모든 구간이 전부 다 OSP 에어리아 제로래요. 여기는 특히 쪽에 C 라우터는 MPLS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자기한테 변화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하고 똑같아요. 일반적인 전용회선을 연결하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변한 게 아무도 없어요. 인터페이스 IP 주고 그냥 편한 대로 자기 OSPF 라우팅 올린 거예요. 모든 인터페이스에. 반대로 반대편에는 여기 R5 있잖아요. CR5도 가보면 그냥 편안하게 올렸고요. 하는 대로 인터페이스 IP 주고 OSPF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양쪽에 OSPF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디지프를 실어서 반대편에다 넘겨주고 반대도 그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이 P 라우터가 일단 여기다 VRF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P 라우터에 여러 개의 커스터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커스텀을 유일하게 구별한 VRF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VRF를 라우팅할 수 있는 그 라우팅 프로토콜을 또 올려줘야 되고 그 라우팅 프로토콜로 C 쪽하고 연동을 하는 거죠. 일단 그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PR2를 보면 VRF라고 하는 VRF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RD를 줬는데 RD가 라우터 디스팅귀시가 아니고 라우트 디스팅귀시입니다. 라우트.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 VRF의 라우팅 정보를 보낼 때 요거를 앞에다 하고 뒤에다가 얘 라우팅 정보를 붙여서 보내거든요. 그 다음에 라우트 타겟이라고 하는 게 이 번호가 있는데 라우트 타겟 번호가 있는데 이게 어떠한 번호로 라우팅을 엑스포트 보낼 것인가 받을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RD는 루프백 인터페이스에다가 서비스 번호를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라우트 타겟 어드레스 엑스포트 임포트는 이 번호로 이 VPN 번호인데 하여튼 이 번호로 그 라우팅을 갖다가 전달한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되도록이면 서비스하는 회사의 AS 넘버 다음에 서비스 번호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처음 보실 거예요. 이게 불편하실 거예요. 눈에. 근데 원래는 이게 가장 좋아요. 이 라우터, 현재 이 라우터에 루프백 주소를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다음 서비스 번호는 뭐 갖게 하는 게 좋고, 요거는 AS 넘버. 그 다음에, 자, VRF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연결하는 쪽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요거 E0. 다시 한번 보면, PR2 같은 경우 기갑이 E0를 통해서 이쪽에 CR4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E0 쪽에다가 IP VRF 포워딩 레드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참고로 나중에 알아두실 거는 IP를 먼저 줘놓고 나중에 VRF 포워딩을 주게 되면 기존 IP 먼저 삭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VRF 포워딩 먼저 주고 그 다음에 IP를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는 레드라는 VPN의 VRF에 속하는 거죠. 따로 라우팅 탭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VPN 먼저 보지 마시고요. OS 100에 VRF 레드 해가지고
아이디 주고 아이디를 일부러 루프북에 안 주고 시리얼 구간에 IP를 줬어요.